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페크 치고 미 사우디 오일 동맹 떠오르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미 에너지 장관의 선임 고문인 빅토리아 코츠를 사우디 에너지 담당 특사로 임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사 임명은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감산 합의 실패로 불거진 세계적 유가 폭락 사태를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본격적으로 개입,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월 24일 화요일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23.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월 2일에 46.75달러와 비교하면 3주 만에 유가가 완전히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월 6일 이후 지금까지 3주간의 상황을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로 전 세계 경제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원유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6일 오페크와 오펙 비회원국들로 이루어진 산유국 연합체 오펙 플러스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는 사우디가 제시한 일일 150만 배럴 추가 감산안에 대해 미국 셰일가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내줄 뿐이라고 반대하면서 4월 1일부터 일일 3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까지 증산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사우디는 현재 일일 970만 배럴 수준인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을 최대 1230만 배럴로 늘리고 대륙별 원유 공식 판매 가격도 6 내지 8달러 내리겠다는 맞불 작전으로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의 자존심 대결 속에서 세계 원유 시장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20달러 이하까지 들락거리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10달러대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가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폭락하는 유가에 가장 취약한 곳은 미국 텍사스 지역의 중소규모 셰일가스 업체들입니다. 배럴당 68달러가 손익분기점인 이들 업체들로서는 향후 수개월 이내 유가가 안정 궤도를 찾지 못하면 곧바로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1901년 이래 단 한 번도 감산 합의에 나서본 적 없었던 이들 업체들은 마침내 텍사스 철도위원회 텍사스 레일로드 커미션의 원유 공급량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감산 합의를 통해서 단 몇 달러라도 유가를 끌어올려야만 하는 절박한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891년 설치된 텍사스 철도위원회 TRC는 텍사스 주정부 산하기관으로 원유, 가스, 석탄, 우라늄의 채굴, 운송 및 정제, 안전 문제 전반을 관할하는 막강한 기관입니다. 철도위원회라는 이름과 달리 철도 분야 업무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2005년도부터 철도 부문을 다른 기관에 완전히 이관했습니다. 기관의 성격과 임무에 맞게 최근에 명칭을 변경하라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TRC가 지닌 역사적 의미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TRC는 세계 원유 시장을 주물러온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원조가 되는 기구입니다. 1940년대부터 1971년 미국 정부의 권한을 넘길 때까지 세계 원유 시장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반면 1960년에 창설된 오페크는 텍사스 TRC의 원유 및 가스에 대한 생산량 및 가격 규제 조치를 그대로 베낀 조직입니다. 오페크는 1970년대 초부터 TRC를 대신해서 세계 원유 공급량 및 가격 조절 기관의 역할을 떠맡고 있습니다. TR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이들의 임기는 6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TRC의 라이언 시튼 위원은 모하메드 바킨드 오펙 사무총장과 감사하는 소재로 전화통화를 나누었으며 6월 개최되는 오페크 총회에 초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기치 않은 러시아의 감산 거부로 원유 시장이 요동치자 다급해진 오펙이 미 TRC의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라이언 시튼 TRC 위원은 TRC와 오펙이 10%씩 감산에 합의하게 되면 세계 유가가 30달러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 및 사우디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금년 말 TRC에서 물러나는 라이언 시튼의 의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금년 6월 오펙 총회에 참석할지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 법률가들은 TRC가 오페크와 유가 조절 협의에 나설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페크 및 오페크 회원국들과의 협상은 미국 정부의 목, 즉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텍사스 원유 사업이 움직이면 미국이 움직이고 세계가 들썩거린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미국이 최근 세계 원유 생산국 1위 국가로 올라선 것은 순전히 텍사스의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TRC가 관할하는 텍사스 석유 산업의 흥망성쇠를 생생히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1956년작 자이언츠입니다.
제임스 딘과 럭 허드슨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뛰어난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 그 중에서도 제임스 딘이 시추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원유를 맞으며 환호하는 장면은 지금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장면은 텍사스 원유 사업의 기원이 되는 스핀들탑 힐 시추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1년 1월 11일 텍사스 버몬트시의 스핀들탑 힐 시추탑 주위에 모여든 주민들은 50m 넘게 원유가 하늘 높이 솟구치는 장면에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그날 하루 이 시추탑으로부터 1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년도인 1900년 1년간의 텍사스주 전체 원유 생산량이 86만 3천 배럴에 불과한데 단 하루 만에 이곳에서 10만 배럴의 원유가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버몬트시의 인구는 1월 9천 명에서 두 달 후인 3월에는 3만 명으로 급증했고 텍사스주는 원유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철도위원회의 라이언 시튼 위원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유가 하락 위기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원유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하락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세금 감면과 마찬가지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원유 생산업체들에게는 폐업과 부도를 의미하는 재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소비자나 원유업체 모두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표밭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중간선을 찾아야만 합니다. 유가 폭락 상황을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9일 미국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개입할 것이다 라고 일단 운을 떼었습니다. 유가 급락의 원인 제공자로 비판받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를 향한 미국의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 조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사우디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공동 대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체스판이 갑자기 치열하게 돌아갑니다. 정치와 권력은 공백을 가장 싫어합니다. 누군가 공백을 메우고 판세를 끌고 나가야만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끊임없는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에 맞서 사우디의 감산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일시적 유가 하락으로 최대 경쟁 상대로 부상한 미국 셰일가스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사우디 오일 동맹, 아메리카 사우디 오일 얼라이언스라는 새롭고도 강력한 복병이 출현하면서 푸틴의 의기양양한 작전에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자칫 체스판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발언이 있은 지 4일이 지난 월요일, 댄 브리에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3월 23일 블룸버그 TV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유가 폭락을 막기 위해 오페크를 주도하는 사우디와 원유 동맹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적절한 시기에 개입 발언이 구체적 이행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댄 브리에트 에너지 장관의 산임 고문인 빅토리아 코츠를 사우디 에너지 담당 특사로 임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튀어나왔습니다. 빅토리아 코츠는 지난 2월 24일 백악관 국가안보실 NSC 부보좌관에서 에너지 장관의 시니어 어드바이저 산임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부터 백악관 국가안보실에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담당 국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에너지 장관 산임 고문으로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사우디 에너지 담당 특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빅토리아 코치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빅토리아 코치는 조만간 사우디에 부임해서 향후 수개월간 대사관 내 국무부 및 에너지부 요원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활동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특사가 단기 출장이나 방문 형식이 아니라 아예 현지 공간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서 아예 사우디 현지에 체류하면서 직접 사우디 정부와 에너지 정책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실무 능력과 중량감을 고루 갖춘 인물로 빅토리아 코츠를 선택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어느 사이 내노라 하는 중동 지역 외교안보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빅토리아 코츠가 이번 유가 폭락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오페크를 이끄는 사우디와 비오펙 회원국을 대변하는 러시아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사우디와 미국 간 오일 동맹을 결성하고 오페크 및 오페크 플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녀의 임무가 되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오페크의 존재를 못마땅해 왔습니다. 트럼프로서는 러시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오펙 플러스에 마냥 끌려가는 사우디를 차제에 오페크에서 떼어내어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온전히 끌어오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닐까요? 유가 폭락으로 체면이 구겨진 오페크의 리더 사우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러시아와의 감산 협의가 깨진 지금 사우디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원유 생산량과 유가 안정을 위해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이 절실합니다. 게다가 시아파 이란의 군사적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수니파 사우디 왕정으로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4일은 사우디는 물론 중동의 정세를 한순간에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 세력이 무장 드론과 크루즈 미사일을 동원해서 사우디 아람코의 정유시설과 유전을 맹폭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정유시설이 피습되면서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일주일 넘게 절반으로 떨어지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사우디는 물론 사우디와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경악했습니다. 이란 및 이란 추종 세력들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시설을 언제든 파괴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이들 2개국은 즉각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포위전선 구축 작업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외교관계가 없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에 앞서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9월 14일 사건을 계기로 사우디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보호 조치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4월 사우디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 16년 만에 사우디 왕실은 미군의 주둔을 다시 요청해야 하는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은 한때 사우디에 6만 명의 병력과 200대의 항공기를 주둔시키고 있었지만 2003년 사우디 요청으로 모두 철수하고 수백 명 수준의 교관 요원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10월부터 3,000명의 미군을 증파하고 패트리어트 2개 포대 및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긴급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금년 1월 사우디 동부 해안에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고 금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샤를드골 항공모함을 중동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까지 한몫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리스는 최근 동지중해 원유 개발 및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터키와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리스는 금년 2월 6일 사우디에 패트리어트 1개 포대를 배치하고 포대 운영 병력 130명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사우디의 개입으로 한때 유가가 $70를 상회하고 있을 때 분노한 트럼프는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사우디는 단 2주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유가를 인하했습니다. 사우디 국왕과 빈살만 왕세자로서는 왕위 계속 문제를 둘러싼 왕실 일각의 불만과 빈살만이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에 비판적인 정통 이슬람주의자들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유가를 통해 균형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유전과 정유시설이 풀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에게 미군의 사우디 주둔은 유사시 이란의 공격을 억제하는 인계철선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는 것은 물론 2018년 10월 카쇼기 또는 카슈크지 암살 사건으로 추락한 그의 입지를 국제사회에서 다시 탄탄하게 해주는 발판이 됩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빠르게 접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미국 소비자에게도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에게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는 일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을 $30대에서 유지하라. 러시아의 감산 반대 입장에 맞서 1230만 배럴까지 증산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사우디. 그러나 사우디도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우디가 미국의 요구를 선선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두 가지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모두 핵무기급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자국 셰일가스 산업 보호를 위해 향후 90일간 한시적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 국가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미국도 충격을 느끼지만 사우디는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둘째는 이른바 노펙 빌밤 법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명칭은 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즉 오펙을 카르텔로 상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이 법안을 법률화한다면 미국은 오펙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 면책 특권 부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은 사우디와 러시아는 물론 오펙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가격 및 생산량 조절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해서 미국 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당장 미국 내 1조 달러에 달하는 사우디 투자 자산이 미 재무부에 의해 자산 동결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고려할 때 실제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사우디는 이제 트럼프의 특명을 받고 도착하는 빅토리아 코츠 특사를 상대로 치열한 체스판을 벌여야 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시 의자를 고쳐 앉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란의 정치적 군사적 위협에 무기력하게 노출된 사우디 왕정이 미국의 5일 동맹 요구를 수용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힘을 잃고 있는 오페크는 더욱 힘을 잃고 그 잿더미 속에서 미국과 사우디 간의 5일 동맹이 화려하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푸틴으로서는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입니다. 6월 초 오페크 회의가 열릴 때까지 유가는 일단 10달러대 진입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20에서 30달러 구간을 오가면서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의 메시지를 따라 춤출 것이 분명합니다. 하반기 미국 셰일업체의 손익분기점 근처로 유가가 접근하기 전에 우리로서는 전략 비축유 재고 물량을 부지런히 점검하면서 유가 변동에 대응할 특단의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은하정보부, 제이슨의 인텔 런텔에서 자유롭게 퍼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